자, 여러분, 크립토 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예고했었던 CNN 이 빵형이 초대돼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 바로 공개가 됐네요, 영상이. 자, 일단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진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파트는 공개가 되었고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가 나중에 올라온다라면은 아마 내일 정도 이제 영상을 만들던지 아니면 올라온 영상에서 중요한 정보가 있다라면 여러분들께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파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 화제가 되어온 암호화폐, 그러면서 올해 상승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시총 1, 2, 3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의 상승률을 두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162%, 이더리움이 무려 304%, XRP는 186% 성장률을 올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꼴등은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다음엔 XRP에 대한 간략한 설명, 빠르고 쉬운 국제 지불에 사용될 수 있다. 은행이나 지불업체들이 리플넷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빵형과의 인터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열풍이 불고 있다. 스퀘어나 페이팔 등 이런 회사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암호화폐가 이렇게 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니 빵형은 이야기하기를,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 때문이다. 특히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찾게 되고 암호화폐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폴 튜터 존스나 스탠리 드라켄밀러 등 억만장자들도 암호화폐를 투자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들의 유틸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떤 암호화폐든 그 유틸리티에 의해서 가치가 좌우되게 될 것이다. XRP는 이런 면에서 엄청나게 빠르고 활용할 때 비용이 싸다. 그래서 국제 지불에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바이든 정권이 집권하게 된다면은 기후 변화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집중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적이고 확장성이 큰 XRP가 주목을 받게 될 것 같다. 반면에 작업 증명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몇몇의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성적이 더 좋긴 하지만은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기관들 같은 경우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다른 암호화폐로 넘어가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역할로서 자리를 잡았다. XRP는 50년 된 기존 오래된 은행 시스템을 고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국제송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규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리플사를 옥죄고 있는 규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의 발명 초기처럼 미국이 규제적인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기를 바라는데,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지금 현재 규제 확실성이 나온 상태다. 그리고 좀 전에 어째서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들보다 월등한지 아나운서가 물어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에서 비트에 대한 규제 투명성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규제가 있어야만 사업자나 개발자들이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도 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DCEA 법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리플사가 IPO 기업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규제의 투명성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하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IPO에 대해서 리플사는 공개적으로 일정을 밝힌 적은 없지만은 일하면서 슬쩍 화제를 돌리면서 나는 전에 2020년에는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것이 지체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질문, 규제의 불확실성이 리플사의 IPO에 지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다만 팬데믹 때문에 여러 암호화폐 회사들의 IPO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XRP에 대한 확실한 규제가 나오지 않아서 리플사가 애먹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 예를 들어서 다른 중앙은행들이나 회사들이나 기관들이 참여하기를 꺼리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빵형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고객들에게 XRP를 활용한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 실제로 우리의 고객은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XRP에 관련된 확실한 규제가 나오기까지는 이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겠다. 자, 영국이나 중동, 스위스 등등은 이런 규제가 나와 있고 암호화폐 산업들을 적극 지지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리플사의 고객들을 보면 95% 정도가 해외에 있는 회사들인데,
이유는 바로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미국의 여러 정부 기관들은 XRP를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SEC 이놈 새끼들은 아직도 XRP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2가 언제쯤 올라올지 몰라가지고 일단 영상을 마무리 짓고 있었는데 바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바로 끼워넣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자, 파트 2 이어지는 인터뷰. 아나운서가 물어봅니다. 빵영씨 방금 이야기하기를 리플사의 고객들의 이제 비율 중에 95%가 해외에 있는 고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규제의 확실성이 나오게 된다, 이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자 빵영은 대답하기를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규제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 다들 참여를 꺼려하고, 이런 부분들은 암호화폐 관련된 전체 산업을 정체시키고 있다. 인터넷 예를 아까 들었었던 것처럼 미국이 인터넷 산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확실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글과 아마존이 미국에서 탄생한 것도 이 때문이고, 미국이 이와 같은 모습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도 다시 보일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규제의 투명성이 XRP의 발전에는 어느 정도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경쟁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예를 들면서 중국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많이 했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불평등이 해소되면서 암호화폐들이 공평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라면 더욱더 많은 미국 회사들이 XRP와 리플사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아나운서가 물어보기를,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규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욱더 많은 회사들을 리플넷 및 XRP 활용을 하는데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빵영은 이야기하기를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리플넷을 통해서 200만 달러 이상의 지불을 진행해 왔었고, 이 중에 20%가 XRP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수치는 규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200만 달러는 아무래도 올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10%만 XRP를 통해서 송금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엔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나운서가 물어보기를 해외 이전에 대한 결정은 언제 내리게 될 것인가요? SEC로부터 업데이트라든지 들은 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빵영이 답하기를, 나는 바이든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규제의 확실성, 전반적인 정책 면에서 앞에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기후변화, 탄소 배출량, 또 이민 문제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XRP가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송금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해외 이전을 언제 결정할지 정확한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바이든 정부가 어찌 하는지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 그 다음 질문.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산업 참여 증가는 XRP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여러 기업 및 억만장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오게 된다. 이미 여러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그들의 회사 재무표에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 자산에 집중하며 분산 투자를 하는 데서 오는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스탠리 드라켄밀러도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모든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그로부터 분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 뒤로는 빵영과 아나운서가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등 더욱더 많은 회사 자금들이 암호화폐로 흘러들어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일단 들어오고 거기에서 분산화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다음에는 당연히 이더리움으로 가게 될 텐데, 이더리움 후에 자금들이 XRP로 들어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빵영 같은 경우는, 그리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 때는 이 규제적인 면에서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거기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난 그런 인터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미국 백악관에 앉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리플사와 XRP에 대한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있는 2021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도 안 보고 가면 섭섭하다.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꽤 큰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 아이트러스트 캐피탈에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한다라고 밝혔고요. 자, 이렇게 정식으로 다시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는 VALR이라는 플랫폼에서도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인가 궁금해가지고 살짝 살펴봤더니 남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에 이어서 최근에 법정 통화 가치가 담배꽁초처럼 떨어져 버린 이 터키 같은 경우도 두 군데 거래소가 추가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비테이라는 곳에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또 다른 터키의 거래소 바이센.com에서도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나가라는 플랫폼에서 마찬가지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로고가 재밌죠? 빨간 고추가 로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기만 해도 이 로고가 매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관련된 거래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후오비 글로벌에서도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새롭게 또 많은 플랫폼들이 추가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몇몇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에어드랍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 코인 거래가 지원이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받으시면은 이 지원되는 거래소들로 보낼 수도 있고 그 거래소 내에서 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보너스 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시세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것이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적이 되고 호재들이 많이 나오면은 스파크 토큰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XRP 레저로 가져오게 되는 이 프로젝트를 응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응원을 한다라고 해서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얘네들이 잘 돼야 결국 저희들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빵영의 CNN 인터뷰 첫 번째 파트, 그리고 오늘 또 많이 밀려들고 있는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지원 거래소들 업데이트를 전해드렸는데요. 부디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 오늘도 토마토밭에 토마토 케첩 뿌리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